여의도 계모임 18화 민주당의 검찰 탄압 제2의 윤석열을 만들 것이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의도 갯모임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계주입니다. 네, wen기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계원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나오셨네요. 네, 그때 가서 너무 좋았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제가 방송을 들어봤더니 아주 지나치게 웃는다. 그리고 싸움을 씹히지 않도록 해야겠다. 네.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감사하게도 불러주셔서 네. 더 잘 이야기해보려고 마음을 다잡고 왔습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저희가 최근에 반응이 좋아가지고 올렸던 영상이 거의 조회수가 5천을 가깝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롱폼 올린 게 이제 4,400. 예. 그동안 쇼츠를 올린 것도 꽤 많았었는데 오히려 이제 잘 보지 않는 롱폼이 더 많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이제 공모가 됐죠. 알고리즘의 수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좀 너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아니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어제 그 동영상 있잖아요. 네. 좋아요가 230개를 받았거든요. 근데 싫어요. 네, 그만큼 좀 전 단순하게 알고리즘 네. 내용이 너무 좋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정치 현안을 이야기하는 방송들은 사실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한 현안은 누구나 다 얘기할 수 네.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현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맥락과 그 안에서 의미를 뽑아내는 건 여의도 계모임이 유일하지 않나. 맞아요. 내용적으로 독보적이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내용과 또 알고리즘의 영향으로 점점 더 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렇게 간단하게 근황 토크를 했고 또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번에 이제 항소 포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항소 포기가 네. 이제 지난 주말서부터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좀 단발적인 사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그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 검찰총장 대행이었던 이제 노만석 대행이 이제 사퇴를 했어요. 근데 뭐 사퇴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사고 쳤으니. 근데 이제 사퇴를 하면서 이제 노만석이 이제 이런저런 속어를 얘기했는데 제일 주목해야 될 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항소 포기 이제 마감에 오후 5시 반에야 항소가 안 된 사실을 알았다. 그러니까 당연히 검찰 내부에서 이제 검찰총장 대행서부터 밑에 수사 검사까지 그냥 검찰에서는 당연히 다 알고 항소하는 걸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근데 5시 반까지 몰랐다고 했더니 검찰총장 대행이 나중에는 결국 이제 그 항소하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항소 포기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날 12시까지 항소였으니까 그러면 이제 6시간 30분 만에 아니 세상에 이제 다른 데도 아니고 검찰총장 대행을 6시간 반 만에 그것도 다른 일도 아니라 이제 항소 포기라는 검찰이 절대 안 하는 짓을 하게 만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의 권력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기에 법무부 장관이에요. 법무부 장관이 이제 압박을 넣었기 때문에 저게 이제 검찰총장 대행이 이제 결국 굴복을 한 거고 그런데 이제 지금 법무부라든지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 되게 지금 웃기거든요. 그 노만석 그 대행이 지금 얘기했을 때는 이제 저기 이제 법무부 차관이 얘기를 했었는데 뭐 3가지 옵션을 줬는데 3가지 옵션 다 결국 다 항소 포기였다라고 노만석 대행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차관은 뭐 전화 한 통화 한 번 한 적은 있지만 뭐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그러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제 그 발뺌을 하고 있고요. 그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웃기게 자기는 이제 신중하게 하라고 했다. 무슨 뭐 이제 일상적인 얘기를 한 것뿐이다라고를 하는데 그게 이제 당연히 이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법무부 장관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신중히 판단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이게 정말 일상적인 의견 표시로 드릴지 아니면 압박으로 드릴지 아니 사회생활 해보신 분은 다 알 거예요. 당연히 이제 신중하게라고 판단하려고 했을 때 그러면 그게 이제 압박인 거지. 정말 내가 신중하게 이제 내 마음대로 선택하면 되겠구나. 신중하게만 하면 되면 문제 없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맞아. 네. 이게 신중하게라는 우리가 표현만 보면 네. 사실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네. 우리가 텍스트만 보는 게 아니라 컨텍스트 안에서 해석을 네. 해야 되는 거고 그쵸, 맥락 그쵸. 안에서 봤을 때 네. 신중하게 하라는 게 일상적인 표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맥락은 다 무시한 채 아니 이거 텍스트 문제 없다. 네. 일상적인 거. 사실 그거는 사실 전체를 혹해버리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이제 조계원의 얘기를 과거 이제 정성호 의원이 야당 열릴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 2013년에 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사를 이제 윤석열 검사가 국정원 댓글 사건 조사를 할 때 압박을 했어요. 그때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일상적인 의견 표시다. 압박 안 했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당시 이제 야당 의원이었던 정성호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일상적인 의견도 상당한 외압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어요. 아니 자기가 야당 의원일 때는 이제 법무부 장관의 일상적인 의견 표시도 외압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으면서 그런데 이제 자기가 막상 법무부 장관 되니까 그게 이제 문제 없다고 얘기하니까 너무 가짜는 거예요. 야당일 때는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구분하시던 분이 권력의 자리에 가니까 컨텍스트와 텍스트를 구분을 못하시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웃기는 게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지금 서영교 의원이라든지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검찰에 대해서 검찰이 항명을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압박을 넣거든요. 그런데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이제 그 윤석열 검사를 칭찬하면서 엄청나게 좋아하고 이제 계속 그렇게 항명해라. 그런 식으로 국도가 왔던 게 바로 민주당이에요. 이제 윤석열이 좌천하니까 어떻게든 이제 다시 이제 그 원래 자리를 만들어준 게 바로 문재인 정권 지들이 여당일 때는 이제 너무 편파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했던 것들이 다 맞다고 했지만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거잖아요. 네. 그 본인의 논리에 따르면. 그러니까 법의 원칙이라던가 법이 네. 어떻게 규정되는지 공직자들이 이제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네. 그걸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당이 됐던 야당이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일관적인 이제 기준이 있고 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이 정치를 신뢰하고 정치인들이 이제 나라를 정말 제대로 이끌어 가겠구나라고 이제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민주당은 그거를 스스로 이제 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러니까 지 맘대로 자기가 여당일 때 다른 말하고 야당일 때 다른 말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입장이 달랐을 때는 이제 내가 언제 이런 말 했는지 그런 것은 알 바 아니고 그냥 반대되는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국민들이 민주당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특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법을 집행하는 사정기관이 이제 법무부 장관 관할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도 아니고 법을 그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지 맘대로 엿장수 맘대로 하듯이 이제 이렇게 그 법의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얘기를 하며 그 이재명 정권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행동을 할지 어떤 식으로 이제 권력과 법을 행사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법을 적용할지 이게 다 이제 거죠. 단순히 이번에 이제 대통령 사건 이제 항소 포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향후 이제 위증교사라든지 뭐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다른 사건들에서도 과연 이제 그럼 앞으로는 이제 공정하게 이제 재판을 할 것인가? 공정하게 이제 재판할 수 있도록 이제 검찰을 이제 가만히 중립성을 놔둘 것이 중립적으로 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생각이 나는 게 생각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는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철학이 없이 상황에 맞게 시류에 따라서 본인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신뢰를 가지는 것 자체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어렵지 않나 싶네요. 완전 지금 하는 짓이 거의 나라의 그런 힘을 이용해가지고 처음에 일을 지금 나라가 지금 대신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옛날 보면 이제 원님이 막 이제 재판을 하면 막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과거 정권 내에서는 그 모든 권력이 분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고을에는 이제 원님이 다 모든 이제 권력을 다 잡아가지고 자기가 행정을 하고 자기가 재판을 하고 자기가 규율을 만들고 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렇게 이제 권력이 분산되지 않고 권력에 있어 권력자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행사할 때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이제 인류의 보완이 된 게 이제 현대 민주주의 시스템이고 그렇게 이제 보완된 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권력이 분산돼가지고 어떤 권력자도 자기가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없게 시스템을 보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스템을 보완한 것을 지금 민주당이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돼서 이제 권력을 장악했고 지금 이제 입법권도 장악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지금 어제 얘기했어요. 이제 검사 특활비가 원래 이제 70억 얼마인가라고 이제 그 정부 원안이 올라왔는데 거기서 민주당이 40억 원을 깎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제 그 자기 말 알고 이제 그 개겼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복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 맘대로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거 하나. 그리고 검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 징계법에 따르면 이제 파면까지 가능을 해요. 근데 검사 같은 경우에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검사 징계는 할 수가 있어도 검사는 파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검사 징계법이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입법권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 검사 징계법도 이번에 없애버리고 검사 파면법을 이제 오늘 발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자의적으로 이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제 입법까지 조작을 한다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입법하고 입법 그리고 행정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사법까지 이제 장악을 하잖아요. 이제 사법에서도 그 사법에 있어서 특히 형사 재판에 있어서 한 축은 이제 검찰이잖아요. 네. 근데 이 검찰이 이제 자기 손에 이제 쥐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이 검찰이 자기 마음대로 원래대로라면 자기 마음에 드는 칼로서 이제 그렇게 활용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당연히 이제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징계를 하겠다. 찌른들이다. 찌르는 것을 이제 뭐 이제 스스로 이제 뭐 그냥 밝힌 거 커밍아웃 한 거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굉장히 이제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모든 사건이 다 그럴 거예요.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 관련된 사건들, 개딸 정치인들에 관련된 사건에서는 호소도 마찬가지로 지맘대로 이제 할 거고 그리고 야당이 걸려 있는 재판에서는 다 이제 굉장히 폭압적으로 하겠죠. 이미 그 이제 전조가 드러나고 있는. 기준이 명확해가지고 뭔가 잘못을 하면은 잘못을 받고 잘했으면 상을 받고 뭐 그게 응당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특정 사람들과 관련된 사람들은 거기서 아예 빠져나가 그러면서 약간 정의를 울부짖는 게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계속 이제 그 검사를 공격하냐면 네. 그 저기 검사들이 항명을 하고 집단적으로 네.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거에서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 집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어떤 명분과 논리와 법적 근거가 있느냐 뭐가 있는지 그거를 봐야 되거든요. 지금 검사들이 이제 지금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들은 당연히 그 근거가 있는 그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당연히 이제 그 추징금을 이제 7,500억 원에 관련된 이제 추징금을 이제 받아야 되는 이제 김만배 일당이 기껏 해봐야지 이제 428억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네. 그 이하로만 이제 선고를 받게 만들었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 계속해서 압박을 넣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제 검수장들 다 못 벗기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인 거고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가 뭐가 문제냐면 그냥 문제가 있을 때는 뭔가 새로운 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검사 파면법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법을 만드는 것이 전체적인 이제 법률 시스템, 우리나라의 법률 시스템에서 어떤 이제 의미가 있고 어떤 균형을 이뤄야 되고 있고 어떤 타법에 의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타법에도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런 것까지 다 이제 감안을 하고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보면 저기 그냥 검사 문제가 돼? 그럼 검사 파면법 만들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 단순 무식하고 이게 문제가 법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입법하고 발의하고 입법하는 거는 괜찮지만 우리나라가 법이 한번 만들어지고 법을 없애고 사라지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기분이 나빠, 이건 나빠. 그러니까 만들어라고 하는 게 너무 당연 국가 발전이랑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국회 생활하면서 법안 만들어봤지만 법안 만들어서 뭐 발의하는 것까지 쉬워요. 근데 그 법안이 통과하는 것까지 엄청 시간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서 이제 이해 당사자들이 막 이제 설득해야 되고 막 이제 공청회 열고 온갖 노력을 다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간신히 이제 그렇게 해서 통과될까 말까 하는 게 바로 이제 그게 법안인데 근데 이거는 이제 개정안도 아니라 제정안이죠. 법안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 최소한 무조건 이제 원래대로만 2, 3년 걸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냥 민주당은 그런 거 아무런 고려 안 하고 그냥 자기네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발의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법률부에 콩고 먹듯이 이제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제 위험한 짓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제 민주당 대변인인가 원내대변인인가 언론하고 이제 그 빽빽거리는 거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 검사 파면법 어떻게 구성이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들 아직 잘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즉흥적으로 자기 맘대로 법이라는 것을 얼마나 이제 낮게 보고 무시를 했으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당 의원들도 대놓고 모르는 법을 대놓고 이렇게 이제 발의하겠다고 하는 게 난 정말 이제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요. 얼마나 법을 우습게 보는지. 이게 사실은 법을 하나 만드는 것도 이게 결국은 국민의 삶과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다 고려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던지고 그것과 부정상도 그렇고 모든 영역에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생각이 없고 기분 나쁘고 이거 해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서 막아지겠지라고 하는 뭐 전혀 1차원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검찰이 이제 특활비 잘라보는 것도 아니 검찰이 수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수사라는 게 다 용수증 써가지고 이제 카드 결제해가지고 끝내는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이제 돈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은 수사할 수밖에 없어. 수사를 하면 이제 당연히 다 필요한 건데 그냥 그렇게 이렇게 특활비를 잘라버리면 그러면 이제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수사가 못하고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피해 보는 것을 그런 거를 이제 신검정도 안 쓰고 그냥 검찰이 이제 지들한테 이제 그 개겼다. 오로지 그 하나 이유만으로 특활비를 잘라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야당이 짜는 것도 아니라 여당이 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보통 보면 국회에서 보면 예산을 할 때 야당은 항상 자르는 게 야당의 일이고 증액하거나 원안을 지키는 게 여당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여당이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조직에서 그 수사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 돈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한 그 특활비 원안이거든요. 그리고 그 원안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 가지고 이제 여야 의원이 이제 서로 간에 입장해가지고 싸우는 건데 이건 웃기게 여당에서 이제 삭감을 해버리. 이건 이제 정말 무책임한 짓인 거죠. 그러니까 웃긴 게 아니 대통령실에는 이런 특활비 필요하다면서 지금 다시 부활시켰잖아요. 윤석열 때는 지들이 깎아놓고 이제 정권 바뀌니까 지들이 살려놨으면서 그러면서 지들은 이제 그렇게 그렇게 일하는데 필요하다라면서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제 수사하는데 필요한 이제 검찰의 특활비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반 넘게 깎아버리는 게 이게 정말 이제 무도한 행위인 거죠. 그냥 내 입맛에 안 들면 내 말 안 들으면 다 조져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게 민주당의 문제인 거고
막 이제 비상경 때문에 이제 윤석열이 민주주의 무너뜨렸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윤석열은 그냥 돌발적인 에피소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막상 윤석열에 의한 타격은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권력을 다 장악하고 제도적으로 계속 조금씩 다 지금 바꿔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조금씩 이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게 지금 바로 민주당의 행위인 거예요. 그렇게 제도적으로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좀 무서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인지하다 뭔가 이상한데? 라고 의문을 가지는데 그런 제도들이 하나하나 생겨나면서 어느 순간 민주주의가 그냥 붕괴돼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있어요. 이제 이게 과학적으로 틀린 말인데 이제 삶의 물 속에 이제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이제 온도 올라가지도 못할 때 이제 죽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물론 개구리는 그 전에 뛰어나갔어요. 사실상 과학적으로 사실은. 근데 그 사례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윤석열 때 한 번에 확 해버리니까 비상계엄을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을 했죠.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어찌됐든 지들이 여당이고 이제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당이니까 법안을 이제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하면 그냥 통과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국민들의 삶을 지금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개딸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뭐 권력자들 관련된 법안 아니야?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권력이라는 게 웃긴 게 뭐냐면 권력이라는 게 그 분산이 되어야지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이 이제 그거를 가지게 이제 만들어 버리면 이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그 권력을 가지고 허짓거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 허짓거리가 이제 그런 사회 모든 분야, 뭐 경제라든지 민생 분야 다 이제 때문에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그 우상호 이제 그 정무수석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대장동 항소 포기 이제 대통령실 기획이 아니다. 저기 이제 대통령 실익이 없다라고 하는데 아니 실익이 왜 없어요? 실익이 있지. 대통령 지금 이제 사건에 이제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그 공범들이 다 처벌을 받으면 그 위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제 그게 같이 이제 겨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무슨 유동규라든지 정진상이 이제 김만배 남욱한테 막 뇌물 받았다. 막 그래서 추징해야 되는데 막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대장동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유동규하고 정진상이 지금 이렇게 이제 그 대장동 그렇게 사건에서 무죄를 받으면 이재명 대통령도 당연히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죠. 반면에 그 대장동 사건에서 원래대로 검찰이 항소를 했으면 유동규하고 정진상이 그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사람들이 유죄를 받으면 그러면 이제 뭐 유동규나 특히 정진상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측근이라고 얘기한 사람이잖아요. 이재명 최측근이 이제 정진상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유죄를 받으면 당연히 이제 이재명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으로까지밖에 정치적 책임으로 당연히 이어지는 거고 사법적인 책임으로까지 이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건데 그거를 막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이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상호 실장 뭐라고 했어요? 뭐 저기 이제 대통령 이 대통령 실이 없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나쁜 놈들이에요. 자기네들 다 실이 있고 다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마치 아닌 것처럼 이제 하는 게 정말 이제 교활하거든요. 항상 무슨 이런 일이 있으면 범인을 찾을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을 생각하면 실마리가 좀 풀린다. 사실 이 무죄권으로 받아서 유동규나 정진상이 큰 이익을 봤다기보다 결국 또 그 전에 본인들이 말한 게 있잖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지난 대선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장동 윤석열이다. 기억나시나요? 선거 전날인가 하루 그런 네거티브 대도 안 하고 맨날 하면서 이제 진짜 그 몸통인 사람이 지금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우상호 정수석 말을 따르면 뭐 우리는 이득 본 거 하나도 없다 하는데 이렇게 아예 없었던 일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이나 했을 때 그걸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왜 임기 동안에 대장동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냐. 이건 윤석열 책임이다. 라고는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본인이 검사 출신 이제 대통령이었으면 자기 잘하는 걸 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대장동 사건이고 빨리빨리 다 처리했어야지. 그거 못한 건 이제 윤석열 책임인 거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웃긴 게 뭐냐면 추징금 가지고 또 전선이 생겼어요. 이때 항소 안 하더라도 그 송남씨가 이제 민사소송을 해서 김만배 등한테서 이제 돈을 다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데 이게 웃긴 게 그 민사로 해서 이제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민사로 통해서 이제 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범죄자들한테 이제 돈을 대신 이제 당사자가 아니라 정부가 대신 돈을 뜯어가지고 받아내가지고 피해자한테 돌려주는 게 그게 바로 추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추징하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이제 그 판결 나왔다시피 검사들이 이제 열심히 했어도 그래도 나온 게 418억이었잖아요. 전체 7,500억 중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검찰이라는 조직에서 이제 하더라도 이게 이제 추징하기 그 금액 7,500억 원을 그대로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간신히 나온 게 428억이고 이거를 성남시가 민사소송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성남시에서 민사소송하고 지금 재판도 지금 몇 년째 안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이제 추징 같은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하나 지키려고 근데 나라에 이제 온갖 시스템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번 정권이 사실 들어서고 나서 네. 뭐 국방, 외교, 안보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네. 하려고 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네. 없애자, 완화하자 이거 말고는 네. 뭘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초기가 그 대통령으로서 가장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어떤 일을 추진했을 때 국민의 이제 응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초창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니문 기간이라고도 네. 불리고. 그런데 이런 시기에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이제 발전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돼도 모자란 이재명 지키려고 그러니까 국정 동력을 다 이제 지금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네. 뭐 한다라고 네. 하지만 이게 네. 정말 무서운 게 네. 민주주의의 근간을 그냥 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유럽이나 미국은 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뭐 이렇게 디벨롭하는데 뭐 수백 년에 걸쳐서 했고 탄탄하게 왔겠지만 한국은 그 단시간 내에 정말 많은 피를 흘리면서 희생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온 거를 어떻게 이렇게 한 명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순식간에 이렇게 역행하고 있는지 너무 네. 화가 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저번에 비상경이 일으켰기 때문에 정권 바뀌는 건 맞아요. 네. 근데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이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정상적인 최소한 범죄자가 아닌 사람이 나와서 대통령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 이제 민주당에서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이 됐어야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민주주의를 망가뜨린 이제 온갖 이런 폭력과 횡포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였는데 그냥 민주당이 그냥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다 이제 돌아오는 게 그 문재인 정부 때도 그때도 이제 조국 감싼다고 하다가 결국 정권이 절단이 났잖아요. 그때 조국 감싼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반항을 저항을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윤석열이 떠가지고 이제 윤석열이 이제 국회 나와서 대통령까지 된 건데 지금 그거를 그대로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지금 검찰 조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리하게 조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문재인 정부 때하고 똑같은 거죠. 예.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더 폭력적이고 더 폭압적으로 검찰을 조지려고 하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인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은 더 커질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 이제 당연히 이제 이재명 정권의 이제 업보 그리고 저게 이제 지지율 하락으로 다 이어질 거예요. 결국 이렇게 검찰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이렇게 했다, 자기 마음대로 휘둘리기 위해 위했던 거고, 그것 때문에 반발 심리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망가진 건데, 근데 그거를 이제 보면서도 이 사람들은 이제 과거에 대해서 이제 반성할지 모르고 지금 자기 자신들의 이제 그리고 이재명을 지켜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이제 얄팍한 생각,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똑같이 그 문재인 정부 때하고 똑같이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들이 뭐 이제 알고 있을 거예요, 솔직히. 솔직히 이제 그 정권 이렇게 민주당 사람들도 알 거예요. 이럴 줄 알면 우리 또 망하는 거 아니야? 문재인 때처럼 또 망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가면 민주당 내부에서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 당시에는 네. 문재인 정부 때는 막 규칙을 이렇게까지 다 바꿔가면서 하진 네. 않아요. 적어도 문재인 때는 이제 네. 검찰 폐지한다고 하지는 않았죠. 그냥 검찰이 이제 개혁하겠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 초기 때는 그 검찰의 그 권력을 휘두르는 이제 가장 강력한 칼이 윤석열 총장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문재인 정부 초기 때 윤석열 총장이 강력하게 칼을 휘둘렀을 때는 윤석열이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윤석열이 잘한다, 적폐청산 잘한다 그 얘기를 했었지.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조국 사건서부터 이제 윤석열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검찰 개혁하겠다고 나서는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웃긴 게 민주당은 정말 검찰 개혁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검찰이 자기 말을 얼마나 잘 듣느냐 안 듣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검찰이 자기 말을 잘 들으면 검찰 개혁 필요 없는 거고, 근데 검찰이 자기를 말 안 들으니까 개혁을 하는 거고, 지금 정권에 지금 막 이제 지금 모든 뭐 검사장을 해가지고 다 지금 지금 항소국에 반발하고 있잖아요. 근데 서영 의원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다 찌른이다, 정권이 저항하는 거다, 내란 세력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검찰에 윤석열 사람 없어요. 이미 다 잘렸어요, 윤석열 사람. 그렇죠. 네, 이미 저기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에서 자기 사람을 다 바꿔놨었고, 한동훈 이후에도 이제 다 이제 싹 다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검찰에 윤석열 사람이 없거든요. 그냥 지금 검찰들은 당연히 법에 의해서 민주당의 항소국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고 나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그냥 프레임에 씌우는 거죠. 너희들은 이제 내란 세력, 너희들은 찐윤이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민주당이 그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 마치 법리적으로 검찰이 왜 지금 이렇게 항소국에 반발하는 게 왜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네들 생각해도 이거는 이제 검찰들 항소국에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밀어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구속심사 때 제한거 안 했어? 그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데,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항소하고 항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항소는 그 재판의 내용에 관련된 내용인 거고, 항고는 재판의 절차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실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이제 항고는 별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민주당에 물고 늘어지는 게 정말 이제 어이없다.